11월 19일 전국 법관대표회의는 재판 독립 침해 등 행위에 대한 우리의 의견이라는 입장문을 결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일명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탄핵 논의 촉구안도 통과됐는데요. 이 촉구안은 출석한 법관대표 105명 중 53명이 동의를 했습니다. 헌정사상 최초로 법관 탄핵의 가능성이 생긴 겁니다. 11월 20일 주요 일간지 5곳은 모두 일면에 관련 기사를 실었습니다. 먼저 제목부터 비교해 보겠습니다. 조선일보는 동료 판사 탄핵을, 중앙일보는 현직 판사 탄핵을 강조했습니다. 동아일보와 경향신문은 사법농단을 제목에 넣었고, 한겨레는 재판 개입은 탄핵 소추할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는 결의 내용을 짚었습니다. 기사를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조선일보는 법관 대표 회의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내용을 기사에 담았습니다. 조선일보는 법관 탄핵 대상을 언급하지 않았고 탄핵 소추를 촉구하면서 대상을 정하지 않았다면서 무책임한 처사라는 지적이 나왔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누가 지적했는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또 법관대표회의가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들이 주도하고 있다면서 대표성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사법부 일을 국회에 해결해달라는 꼴이다. 사법부가 스스로 독립성을 자해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한 원로 헌법학자의 말로 기사를 마무리 짓기도 했습니다. 중앙일보는 법원 내부 반응은 엇갈린다고 보도했는데요. 일부 판사를 희생양으로 삼는다는 우려도 제기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누구의 우려인지는 적혀있지 않았습니다. 자칫하면 법원 내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고 적으면서 미래를 예측하는 놀라운 관시법도 보입니다. 보수신문으로 분류되는 조선중앙동아일보는 모두 탄핵 과정의 어려움에 대해서 지적했는데요. 동아일보는 법관 탄핵 소추안의 국회 통과 절차와 헌법재판소 절차까지 나열하면서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도 담았습니다. 경향신문은 법관회의는 대법원장 자문기구로 의결에 법률적 효력은 없다는 점과 선언문에 국회에 직접적으로 탄핵 소추를 요구한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역시 절차의 어려움에 대해서 언급한 거죠. 하지만 이어서 판사 탄핵으로 반헌법 행위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데 공감한 일선 판사들의 집단 목소리라는 점에서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사법농단 탄핵 소추의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습니다. 한겨레는 법관회의 토론 과정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법관회의 공보를 맡은 송승용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법관회의 안에서는 찬반 토론이 활발하게 벌어졌다고 했는데요. 단순히 입장문을 발표한 게 아니라 내부에서 치열한 토론과 고민 끝에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찬성 의견으로는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는 점과 탄핵 소추 절차를 촉구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법관의 중요한 임무를 방치한다는 것, 탄핵 절차를 통해 법관들에 의해 자행된 반헌법적 행위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꼽았습니다. 반대로 탄핵 소추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정치적 논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견과 국회에 사법부가 탄핵 소추를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반대 의견도 함께 달았습니다. 사법농단의 종착점이 될 수도 있는 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 이 과정에서도 신문의 성향에 따라 기사의 온도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